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을축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간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을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을축일주 사연이 많은 일주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을축일주를 한번 그려보시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초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교적 작은 식물을 을목이라고 하고, 또 축토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습한 땅, 즉 척박한 그런 땅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린 화초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한 끈기와 인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생활력도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을축일주들은 과연 어떻게 겨울을 보냈는지, 또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일간 간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주론 을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을목일간이 이 지지에 이렇게 축토를 보면 십성으로는 이걸 우리가 편재라고 하죠. 편재.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라고 하죠. 일지에 정재를 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안정된 생활, 즉 봉급쟁이나 월급쟁이들이 많고요. 일지 편재를 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큰 재물, 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을축일주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장사나 사업 쪽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을축일주들이 조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만큼 을축일주들은 또 큰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주가 지지의 편재를 보고 있으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 두 번째, 육친으로 일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녀 공이 재성은 이 부친에 해당되죠. 부친. 그리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처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재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사주 이렇게 감정을 하다 보면 재성, 부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물 쪽에 관심이 많고, 인성, 모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학문 쪽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감정하시면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지에 재성을 둔 사람들은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철을 둔 사람들은 아무래도 처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철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이제 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 궁이라고도 하지요. 이제 궁을 이제 자리라고도 하는데 일지에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괜찮은 처를 얻는다는 뜻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착하고 또 자식이 능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 자리에 부모가 계시면 우리가 부모덕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자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배우자 덕도 있고 또 좋은 배우자, 즉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2운성으로 우리가 이제 을목이 축을 보면 이거는 쇠지에 해당되죠. 쇠지. 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우리가 12신살로는 이제 반환살이라고 하는데요. 반환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반환, 말의 안장에 오른다는 뜻인데 옛날로 말하면 이제 벼슬을 말합니다. 벼슬, 말의 안장에 오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회적인 출세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직장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그 현직에서 오너에서 물러나서 이제 이렇게 이사직, 좀 더 이제 좀 안정된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지에 세지를 둔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 즉 직업도 전문직을 선호한다. 우리가 을축일주 하면은 돈에 관심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을축일주들이 보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이렇게 진짜 피땀 흘려서 노력의 대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지에 세지를 둔 사람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이용한 전문직 종사자도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지장간은 또 이걸 속마음이라고도 하죠. 속마음. 우리가 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말하고, 장자는 감출장, 그 다음에 간이라는 건 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지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을축을 보면 이 축 안에는 계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여러분 뭐 지장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축토 안에는 계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을목이 계수를 보면 이거는 수생목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 다음에 을목이 신금을 보면은 이거는 금극목 관성. 그 다음에 목국토 기토는 이렇게 재성. 우리가 이제 을축일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공부에도 관심이 있고 또 저 직업에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을축일주가 원하는 그 재성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일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12운석으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인성 개수가 축을 보면 12운성으로는 우리가 음간은 아직 12운성으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얼른 양간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수의 양간은 임수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축토를 보면 12운성으로 임의 록은 해잖아요. 그럼 해부터 축까지 한번 가볼까요? 록,
이게 녹지니까 록왕쇠. 예, 임수가 축을 보면 쇠지에 해당되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쇠지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정대세 선수를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대세 축구 선수의 정대세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세는 아주 축구 잘하잖아요. 그래서 대세는 아주 센 놈이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 한번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센 놈은 대세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양간을 알게 되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게 돼 있다. 센 놈은 대세다. 또 반대로 양간이 대지에 해당될 때는 음간은 쇠지가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대세 세대는 항시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축은 대지라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인성이 대지에 들어있다는 것은, 대라는 것은 관대의 줄임말이죠. 인성이 이 관대지에 들어있다. 관대라는 것은 사모관대, 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갓쓰고 띠를 두르는 것을 말하는데, 옛날에 말하면 이제 벼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벼슬아치들이 이렇게 복장을 이제 관대라고 하는데, 요즘에 말하면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도 요즘에는 뭐라고 이제 턱시도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의복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또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벼슬이지만 요즘으로는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처음 이렇게 취직했을 때를 우리가 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아직은 나이로 따지면 이제 20대 초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랄까 좀 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관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관대지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출세한 모양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관대지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육친으로 보면 이거는 모친이잖아요. 모친이 관대지에 있다는 것은 모친이 그만큼 능력 있는 모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능력 있는 모친. 그 옛날에 우리 모친들은 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요즘 어머니들은 어때요? 직장도 다 갖고 계시고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 인성이란 거는 학문이잖아요. 을축일주들이 돈만 밝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학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들이 공부 잘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돈만 밝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좀 이렇게 학문에 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금이 축을 보면은 12운성으로 음간은 빨리 양간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금이 축을 보면은 12운성으로 뭘까요? 경의 록은 신이잖아요. 신부터 축까지 가볼까요? 록, 왕,세, 병사, 묘지죠. 묘지. 여기가 묘.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할아버지 산속에 가보면 묘는 항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양쪽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비유를 했는데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묘는 양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묘는 양쪽에 있다. 그래서 양간이 묘지면 음간은 양지에 속한다. 양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성이
관성이 양지에 들어있다는 것은 양지 육친으로 보면은 관성은 여명의 남편이 되겠죠. 이게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양하다, 기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성이 이 양지에 있다는 것은 요양,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업상대체로 남편이 뭐 그 기르다 교육 쪽이나 교육 유경 쪽이나 또 의료계통,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의료계통에 근무하면 업상 대체가 가능하겠죠. 그런 쪽으로 근무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이렇게 그 병약할 수도 있다. 그 사회적으로는 이 관이라는 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양지는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 양지에 들었다는 것은 일단 그 교육 쪽이나 예를 들어서 또 뭐 유경 쪽,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의료계통에 근무하면 좋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성 그런 쪽으로 근무하면 또 그 신금 일간들은 유리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성 기토가 축을 보면 기토는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기토는 화토동법으로 정화하고 또 같다 그랬죠. 그래서 기토는 양간이 또 무토잖아요. 무토의 같은 오행은 또 병화죠. 화토동법으로. 그래서 병화가 축을 보면은 12운성을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병의 록은 사잖아요. 사부터 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록, 왕세, 병사묘, 절태, 양지에 해당되잖아요. 양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토가 축을 보면은 재성은 축을 보면 묘지에 해당된다는 거죠. 묘지. 그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두다, 답답하다, 그 다음에 몸 아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남자한테는 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가 이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묘지에 있다는 것은 또 이게 답답하다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 처가 교육 쪽이나 이렇게 의료계통에 또 근무를 한다면 업상 대체가 되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래서 이 기토가 축토를 보면 재물 창고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재물 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부자다. 묘지라는 거는 그 육친의 개념이라면 묘가 되지만 그 사회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그 재물로 따지면 창고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기토는 재물 창고를 갖고 있어서 아주 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을축일지는 그냥 돈만 욕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학문에도 관심이 많고 직장에도 관심이 많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성, 부자도 많고 이런 보이지 않는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청간하고 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내면으로 갖고 있는, 즉 드러나지 않는 기운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할 때 이제 또 꺼내 쓸 수도 있지만 우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게 예, 드러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장간에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주연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축일주는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러이러한 기운들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저도 지금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을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축일주의 성향. 첫 번째, 을축일주들은 인동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축일주들은 강한 정신력, 그리고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 우리가 그 생활력이 강한 사람은 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축일주들은 인동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적토성산. 여러분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들은 한 방에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피땀 흘려서 이렇게 노력한 대가. 그래서 을축일주들은 초년보다는 이렇게 말년으로 갈수록 부자들이 많고요. 또 초년에는 많이 고생을 하더라도 말년에 가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주들이다. 세 번째, 고진감래. 을축일주들은 전부 사자성어만 나오는데요. 고진감래. 고진감래는 여러분도 아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특히 을축일주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을축일주들은 그 한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결국 나중에 부를 이루는, 그야말로 큰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일주들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을축일주들은요, 이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강. 대체적으로 이 을축일주들이 건강이 안 좋거든요. 물론 나는 괜찮은데요.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을축일주들은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평소에요,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오늘 을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계절에 따른 을목의 변화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